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17일 라이브 방송입니다. 이른 아침에 살짝 만나는 신봉기 교수의 법푸정, 법으로 푸는 정치 풍향계입니다. 오늘 메인 헤드라인은요,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동훈의 조국 방지법은 위헌인가? 사실 그 조국 혁신당, 조국당이 이 비례직 사실 정당으로 그렇게 지금 등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의 지지율을 흡수를 하고 또 그 흡수된 지지율이 단순히 뭐 3%, 4% 정도가 아니라 지금 15%, 또 어떤 그 여론조사 기관에 의하면은 19%까지 지금 찍는 이런 지금 현상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그거는 비례정당을 찍을 때 어느 정당을 찍을 것이냐라고 할 때 15%, 19%를 지금 찍고 있는데, 단순히 정당에 대한 지지율로 따지면은 지금 처음에 한 5, 6% 나오다가 지금 7%까지 지금 올라가는 그런 어떤 이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다른 이제 앞 방송에서는 문전통이 조국의 손을 들어줄 것이냐, 아니면은 뭐 이재명 쪽에 힘을 실을 것이냐, 조국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그렇게 힘을 실었을 때 문전통이 자기가 이제 이재명으로부터 나중에 보복을 당할 것,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국 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바로 이겁니다. 비례대표 당선자가 당선 무효형을 받았을 때, 당선 무효형 확정 판결을 받았을 때, 그러면 이제 당선 무효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비례대표직 승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승계 못하도록 하는 금지 규정을 도입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조국 방지법입니다. 결국 조국 또 최강욱, 황운하 이런 사람들이 지금 비례직 신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2번, 4번, 6번 이렇게 이제 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가게 되면은 결국 모두 다 이제 조국이든 황운하든 모두 다 지금 1심, 2심 지금 대부분까지 지금 계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일 비례대표로 해서 당선이 배지를 달고 당선 무효 확정 판결이 있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의석을 승계를 시키느냐 못 시키느냐 하는 이 부분이 이제 한동훈 장관과 또 조국이 입장이 다른 거죠. 조국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한 비대위원장이 조국 방지법 당선 무효형 비례대표 승계 금지 규정을 공약으로 채택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자 조국이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한동훈 너 쫄았지라고 하면서 자기가 배지 달고 그다음에 자기 정당이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 좀 위협을 느끼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소위 그 조롱 섞인 그런 발언을 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목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만일 이제 이 규정을 이 총선 이후에 새 국회에서 비례대표 승계 금지 규정을 도입을 한다 하더라도 헌재에 가서 그 위헌 여부를 다투는 새로운 규정에 대해서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재 결정이 적어도 한 6개월 정도나 1년이나 이렇게 지나가지고 헌재 결정이 나온다든지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다시 조국당의 비례대표 승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상황이 다시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2009년도의 위헌 결정 내용에 따라서 그 헌법재판소의 그 위헌 결정의 위헌 소원의 대상이 되었던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 그 다음에 이번에 한동훈이 공약으로 채택해서 도입하려고 하는 그 규정, 이 내용 규정들을 한번 비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위헌성의 정도가 어느 정도에 이르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한번 살짝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사한 규정으로서 2009년도에 헌재에 의해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고 하는 것, 8대1로 압도적으로 위헌 결정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좀 불리한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이 내용에 이게 위헌성 정도가 과연 어느 정도에 이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일단 제 의견을 밝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주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헌재에서 오래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또 어떤 식으로 이것이 전개되고 있는지, 또 헌재에서 위헌결정이 어떻게 위헌결정 논거가 제시가 됐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봐주십시오. 자, 여러분들 한번 조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정리를 조금 했어요. 이거는 이제 법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좀 해서 여러분들께 바로 정확하게 이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례대표 유죄 확정 시에 비례대표직 의원이 당선이 된 사람이 지금 재판 중에 1심, 2심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비례대표 당선돼 가지고 유죄 확정 판결이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 판결이 나면은 의원직을 상실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은 그 의원직이 비례대표인 경우에는 의원직을 승계를 하잖아요. 다음 순번에. 그 다음에 국회 같은 경우는 지역구 같은 경우는 지역구에 보궐선거로 해가지고 다시 선출을 하게 되겠죠. 근데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순번이 있어서 소위 우리 같은 경우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가지고 소위 구속명부식 폐쇄형 비례대표 순번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순번으로 해서 의원직을 승계를 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비례대표 의원직을 상실할 정도의 유죄 확정을 받으면은 그러면 의원직 승계 금지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공약으로 채택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 논란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3항이거든요. 문제가 되는 조항이 3항입니다. 공직선거법 200조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자 1항, 2항부터 한번 보고 3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구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권원 또는 권위가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해서 보궐선거를 실시하는데 2항에서 비례국회의원, 비례직 국회의원, 비례직 지방의원이 결원이 생긴 때에는 선관위는 권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그 권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비례대표 지방의원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이게 이제 구속명부식이죠. 그렇게 권원된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음 순번이 누구냐 해서 결정을 해라. 그러면은 그 결정한 사람에 대해서 당선 새로 의원직 승계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관위에서 그 사람을 지정을 해서 그렇게 의원직을 승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3항이 있어요. 현행 규정입니다. 이거는 현행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의석 승계한다. 이렇게 의석 승계 결정 규정이 있는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석 승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 가지 규정을 두고 있어요. 현행 규정입니다. 의석을 승계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해산되거나 정당 해산됐을 때 지난번에 여러분들 통진당 해산됐을 때 통진당의 지역구 비례직 모두 다 날아갔잖아요. 의원직 다 상실됐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임기 만료일 전 120일 이내에 거론이 생긴 때는 그러니까 임기 만료로부터 3, 40이 4개월 전에 거론이 생겼을 때는 승계할 사람을 결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누굽니까? 1월 달인가 누가 승계를 해서 몇 개월짜리지만 의원직 선서를 했던 그런 청년 의원도 있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4개월, 120일은 오바된 아마 한 5개월, 이제 5월 말까지니까 1월 초니까 120일 이상의 기간에 거론이 됐으니까 의원직을 승계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120일 이내, 임기 만료일 전 120일 이내에 거론이 생기면은 그거는 그냥 공석으로 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 규정에 대해서 사망 규정을 주호영 의원이 주호영 법안 이걸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채택을 그 공약으로 채택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하냐 하면은 한번 보세요. 자, 전문을 한번 봅시다. 조금 전에 위에 있던 현행 규정이 정당 해산 또 임기 만료일 120일 이내 거론 요 두 개는 이제 승계할 사람은 결정하지 않는다 해서 공석으로 두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이제 바뀌냐 하면은 사망을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코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석을 승계할 사람을 결정하지 아니한다 해서 의석 보궐선거를 이제 보궐선거라든지 이제 자동 의석 승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것인데 1호는 의석을 승계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해산된 때 이거는 위에 있는 규정이죠. 2호는 임기 만료일 전 120일 이내에 거론이 생긴 때 이것도 위에 기존에 있던 거죠. 그런데 3호를 새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3호를 새로 신설하겠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3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피선거권이 상실되는 형이나 그러니까 벌금 100만 원 이상이죠. 피선거권 상실. 피선거권 상실은 유죄 확정하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몇 년 되지 아니한 자 소위 공민권 피선거권 상실형이 있는 피선거권 상실되는 실형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 264조 그러니까 선거범죄로 인해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을 때 264조에 따라 당선 무효가 되는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또는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여 당선된 비례대표 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 지방의원이 그 형이 확정되어 거론이 생긴 때 이렇게 되게 길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한번 다시 간단하게 봅시다. 피선거권 상실된 실형 받았을 때 피선거권이 상실되는 실형 받았을 때 이럴 때는 당연히 이거는 피선거권 상실되니까 의원직 자동 상실입니다. 이럴 때는 의원직 승계 못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264조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핵심은 100만 원 이상 벌금형 받으면 당선 무효되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264조에 따라서 당선 무효가 되는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 그러면 이게 뭡니까? 확정 판결이 대법원을 확정 판결로 본다면은 물론 여러분들 확정 판결은 1심에서도 확정 판결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원고가 그러니까 형사사건의 원고가 항소 상고를 하지 않으면은 1심에서도 확정 판결되고 2심에서도 확정 판결 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1, 2, 3심을 다 한다고 봤을 때 3심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기 이전에 1심, 2심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당선 무효형의 선고를 받고 예를 들면 지금 징역 2년에 집행유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받았다면 모두 다 이게 당선 무효형의 선고를 받은 거잖아요. 1심, 2심에서. 그게 지금 최강욱도 그렇고 또 누굽니까? 황운하도 그렇고 또 조국도 그렇고 모두 다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봐요. 당선 무효가 되는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대법원에 의해서 확정되기 전에 여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 지금 언급되는 그 세 사람 비례직으로 배치되겠다고 하는 그 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비례국회의원 후보자로 등록하여 당선이 됐다 하더 당선된 비례직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조국이 만일 당선이 됐다고 합시다. 조국이 1, 2심 지금 유죄 판결 받아가지고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선거가 있어서 비례직으로 해가지고 당선이 됐어. 배지를 달았어. 근데 배지단 조국이 그 형이 이제 대법원에 의해서 선거일 이후에 당선되고 나서 배지를 달고 나서 그 형이 확정되어 거론이 생겼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딱 조국이 케이스입니다.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유죄 판결, 3심에 지금 상고해서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재판 진행 중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선거를 했어. 공직선거 이제 40 선거가 이루어졌어. 당선이 됐어. 비례직으로 해가지고 지지율이
상당히 제법 뭐 10% 이상 나와가지고 당선이 순번 안에 2번, 4번 정도 자기가 그렇게 해서 당선이 됐어. 그런데 이제 5월 31일인가 5월 30일까지가 지금 현 21대 국회의원들 임기거든요. 그리고 5월 31일부터 이제 그 다음 회기 22대 국회가 개원을 합니다.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때 당선되고 나면은 일단 당선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당선인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그 당선된 이후에 그 형이 확정되어서 거론이 생기게 되면 확정되면은 그 형이 확정돼서 실형이 당선 무효형이 확정이 돼서 자리가 비면 그럴 때도 승계하지 않는다. 승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의석을 승계할 사람을 결정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공석으로 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국당을 딱 놓고 보면은 조국이 유죄 확정 판결을 딱 받으면은 그 다음에 조국은 배지가 날아가겠지만은 그 다음 사람한테 승계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 조호영 법안의 취지 자체는 여러분들 다 이해했죠. 어떻게 이제 제한 이유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제한 이유입니다. 방금 여러분들 그 설명을 들으셨듯이 바로 그 내용, 그 취지가 제한 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현행법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결혼이 발생한 경우 선거 당시 소속된 정당별 후보자 명부에 따라 순차적으로 그 직을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례직 승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당별 후보자 명부 순에 따라서. 그러나 최근 잇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형 사례에서 보듯 결혼 사유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본인에게 있고 거론 사유가 국회의원 본인의 위법한 형사상의 문제로 해요. 본인의 그 귀책 사유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본인의 귀책 사유를 인지하고도 그러니까 지금 실형이 의원직 상실형으로서 1심, 2심 판결이 나 있는 것을 당해서 알면서도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해서 당선되게 만든 그런 경우는 정당에도 책임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를 인지하고도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한 정당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음에도 후순위 승계에 관해서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황이다. 이 취지 자체는 상당히 맞아요. 본인에게 확실하게 지금 본인에게 책임이 있고 책임이 있는데도 그 의원직 상실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당에서 비례직으로 추천을 했다면은 그것도 당도 잘못이다. 그런데도 당은 아무런 책임 없고 비례직을 다시 승계를 하게 된다.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이제 지적이죠. 제한 이유가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특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러지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있거나 1심 또는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지금 조국이나 황운하나 모두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비례직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등 국회를 범죄의 도피처로 삼고자 하는 시도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입법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취지 자체는 상당히 맞습니다. 충분히 취지 자체는 긍정할 만해요. 여기는 꼭 조국만이 아니죠. 조국만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사실 이재명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고 또 여러 다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대개 여기에 지금 많이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 명이. 그래서 이에 하급심에서 1, 2심에서 의원직이 상실되는 형을 받고도 재판이 이제 1심, 2심의 그 실형 선고를 받고도 비례직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당선된 후 그 형이 확정되어 거론이 생긴 때에는 의석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게 입법 취지는 딱 맞습니다. 입법 취지는 우리 국민들이 모두 다 공감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한번 봅시다. 세 번째. 2009년도에 우리 헌재 결정이 있었는데 이와 유사한 규정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했어요. 지금 이 규정 때문에 사실 좀 답답하거든요. 저도. 이 규정 때문에. 보십시다. 공직선거법
제200조 조금 전에 봤던 그 규정입니다. 200조 2항 단서 위헌 확인 사건 2009년 10월 29일 2009 헌마 350, 386 병합 사건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직전에 또 역시 공직선거법 200조 2항 단서 위헌 확인 사건으로 해서 2009년 6월 25일 2007 헌마 40 여기서 이미 사건이 한번 똑같은 결론은 똑같아요. 8대1로 모두 다 위헌 결정으로 이 관련 규정이 위헌 결정으로 났어요. 그래서 이 헌재 결정이 없었다 그러면 사실 한번 다퉈볼 만한데 이 헌재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던 조국방지법 당선 무효형 비례대표인 경우에 당선됐다 하더라도 그 당선 무효가 되면은 자동 당선 무효가 되면은 비례직을 승계하는 그 승계 금지 규정 이것이 사실상 한동훈의 한 비대위원장의 주장이 설득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졌다. 물론 그것이 위헌이 아니라 합헌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2009년 당시에 재판부가 헌재의 재판부가 지금의 헌재 재판부와 비교하면은 완전히 사람들이 100% 다 바뀌었거든요. 15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그 재판관들은 재판소장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 지금은 더 이상 재판관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이 합헌으로 갈 가능성도 있어요. 헌재에서 위헌 여부 심판을 하게 되면 합헌으로 될 가능성도 있어요. 이제 물론 6인 이상으로 해서 위헌 여부 판단을 해야 되겠죠. 6인 이상으로 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헌재 그 판례를 변경하려면은 기존의 위헌 결정을 합헌 결정으로 바꾸려면 6인 이상의 그 찬성으로 바꿔야 됩니다. 바꿔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판례가 헌재 판례가 바뀌어지는 것은 결론이 위헌이 합헌으로 합헌이 위헌으로 바뀌는 것은 정말 진짜 정말 희박한 그런 케이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러분들 낙태죄가 합헌이다 해서 그것은 낙태죄를 위헌으로 바꿔가는 것. 그 다음에 동성동본 위헌으로 바꿔가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수십 년간 다퉈온 사건입니까? 사형제가 옛날에 한 명이 위헌이라고 했다가 2명, 3명이 위헌으로 했다가 그렇게 해서도 지금까지도 사형제가 아직까지 헌재에서 뒤바뀌지 사형제 위헌이라고 헌재 결정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그만큼 헌재에서 헌재 결정 자체가 재판부가 바뀌고 하더라도 그 사상, 헌법재판관들의 사상, 그 다음에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인식 이런 것들이 완전히 뒤바뀌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헌에서 합헌으로 합헌에서 위헌으로 헌재가 결정이 바꿔지는 그런 것이 쉽사리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헌재 결정 그러니까 방금 당선 무효형 비례대표 의원이 당선 무효형 판결을 받았을 때 확정 판결을 받았을 때 그 비례대표 순번 이어지는 것 승계하는 것 그것이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주장을 했다 하더라도 공약으로 채택했다 하더라도 또 법안을 개정을 해서 이것을 신설했다 하더라도 헌재에 의해서 여전히 위헌으로 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더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지난번에 있었던 사건 규정이 어떻게 돼 있었는지 한번 봐요. 자, 이렇습니다. 공직선거법이 요 규정이 이제 위헌이 됐어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2항, 200조 보궐선거 2항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아까 이제 앞에서 한번 봤던 규정이죠. 그 기재된 순위에 따라서 거리된 국회의원, 지방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다만 이 부분이 위헌이 됐거든요. 제264조 당선인의 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가 되거나 또 그 정당이 해산된 때 또는 임기 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거론이 생긴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승계할 자를 결정하지 아니한다 이런 거죠. 그런데 보세요. 아까 이제 앞에 현행 조문 한번 봤죠. 다시 한번 볼까요? 현행 조문. 현행 조문이 뭐가 남았습니까? 정당 해산, 임기 만료일 180일 이내, 거론 요거 두 개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당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264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이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가 되거나
그 다음에 정당이 해산된 때, 그 정당이 해산된 때 또는 임기 만료일 전 180, 이때는 180일이네요. 지금은 120일이죠. 180일 이내에 권한이 생긴 때에는 이렇게 해서 앞부분 요거는 없어졌죠. 지금 현행 규정은 앞부분 요게 없어졌죠. 요 뒤에 정당 해산하고 120일 임기 만료일 120일 이내 권한 요 두 개만 지금 살아 있잖아요. 요 두 개만 살아 있어요. 앞부분 264조 당선 무효의 규정에 의해서 당선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승계할자를 결정하지 아니한다 해서 그 비례대표 승계 금지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위헌 결정이 났다는 거죠. 8대1로. 8대1로 위헌 결정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264조의 당선 무효 규정은 어떤 규정이냐 하면은요. 이렇습니다. 자, 공직선거법 264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규정입니다. 당선인이 당의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상의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죄, 그 다음에 정치자금법 49조 선거비용 관련 위반 행위에 관한 벌칙의 죄를,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의 범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해서 징역형 또는 공직선거법상의 징역형, 그 다음에 정치자금법상의 100만 원 이상 벌금형 이렇게 받으면 당선 무효죠. 그러면은 264조에 의해서 당선 무효된 때에는 의석 승계할자를 결정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비례대표 승계 금지를 규정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 헌재에서 뭐라고 판단했는지 한번 봐요. 뭐라고 판단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위헌 결정했어요. 자, 보세요. 판시상부터 먼저 보고 결정요지 밑에 부분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시상 공직선거법 제200조 2항 중 제2항 단서 중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이 264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라고 하는 그 부분은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 및 자기 책임의 원리에 위배돼서 무효다. 위헌이다. 적극 돼 있죠. 그 다음에 또 심판 대상 조항이 바로 이 규정, 요 규정 당선 무효된 규정, 요 규정이 당선 무효 규정으로 인해서 거론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승계받을 후보자 명부의 차순위 후보자의 공무단임권을 침해한다. 그래서 위헌이다. 기다리고 있는 앞에 사람이 당선 무효되면은 내가 그 다음 순위로 이어받는다고 하는 차순위 후보자의 공무단임권, 의원직 승계받을 공무단임권, 이걸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단임권은 헌법상의 공무단임권으로서 헌법상의 기본권이잖아요. 그래서 기본권 침해다. 이렇게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결정 요지를 보시면 여러분들 훨씬 더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 표명에 의하여 직접 결정되는 것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할당받을 정당에 배분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석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비례직 지역구는 지역구 당선인 가부가 이제 누가 되느냐 하는 것으로 해서 다수 소선거구제로 해서 다수 대표제로 그렇게 해서 당선이 되죠. 뭐 40몇 프로 이렇게 해서 득표를 했어도 상대방이 나보다 한 표라도 더 얻으면 그 사람 당선되는 것으로 해서 그러고 그 사람이 이제 당선 무효형 판결을 받는다든지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보궐선거로 해가지고 다시 이제 치러요. 지역구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 순번이 있어서 앞사람 날아가면은 그 다음 사람이 승계받는 이런 규정이 있는데 비례대표 의원 의석을 할당받을 정당에 배분되는 거다. 정당에 배분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석수다. 그러니까 몇 프로의 정당에 대해서 몇 프로의 지지를 받으면은 그 지지율 받은 정당에게 비례대표 의석은 몇 석이 보장이 된다라고 하는 요것이 바로 헌법의 취지라는 거죠. 그런데 당선 무효형 비례대표 승계 금지를 함으로 해서 그 비례대표 정당에 배분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수를 공직선거법으로 해서 자의적으로 줄인다면은 그것은 위헌이다라고 하는 이런 취지죠. 그런데 이제 그런 취지로 해서 일단 원칙을 이해를 하고 그런데
심판 대상 조항, 아까 당선 무효형 비례대표 선거 금지 규정, 이 규정은 선거 범죄를 범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 본인의 의원직 박탈에 그치지 않고, 당신인 본인은 아웃되고 그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잖아요. 본인한테 의원직 박탈하는 거 그거는 맞아. 그런데 그로 인하여 거론된 의석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다음 사람에게 의원직 승계를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할당받도록 한 선거권자들의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명, 유권자들의 그 정당에 대한 지지율, 그것이 정당에 대한 지지율, 그것이 그 당의 비례대표 의석 몇 석 보장하는 것이죠. 그죠? 할당되는 것. 그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명을 무시하고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헌재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헌재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정당이 취득한 정당 지지율로서 비례직 의석을 배정받아서 할당받은 그 할당받도록 한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명을 무시하고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헌법의 기본 원리인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 이 논리도 맞아요. 그런데 진짜 악성 그 당선인 본인, 그러니까 실제로 멀쩡한 사람이 당선된 상태에서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날아간다든지 하면은 그것은 또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이번 주호영 법안 같은 경우는 또 한동훈 위원장이 조국 방지법 그 공약으로 채택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비례직 후보자 순번을 정하는 때 그 시점에, 현재 시점에 이미 1심, 2심에서 당선 무효형 선고를 받은, 그 다음에 대법원 확정 판결로서 의원직이 날아갈 정도의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이런 사람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주면서 그것이 그 의석이 날아가면은 자동 승계하도록 하겠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규정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조문의 취지는 달라요. 그래서 확실하게 날아갈 사람을 처음부터 비례대표 의석을 주면서 당선시키게 하고, 그 다음에 의원직 승계하게 만드는 이런 짓을 하는 거, 이거는 막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지금 한동훈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지금 기존에 있던 이 규정하고는 취지 자체가 다릅니다. 취지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에서 만일 이 규정에 대해서 위헌 여부 논란이 돼서 심리 대상이 되면은요,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없지는 않아요. 충분히 그 배경 자체는 지금 한동훈 그 주호영 법안이 합헌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이제 일반적인 현재의 현역 의원으로서 당선 당선 무효형 형사처벌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의원직 승계를 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이런 게 있죠. 처음부터 알고서 당선 무효형 선고를 받을 것을 알고서 비례직으로 그 순번을 정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은, 이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그렇게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합헌 가능성도 없진 않다. 이렇게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한 심판 대상 조항이 정하고 있는 위와 같은 승계의 예외 사유는 심판 대상 조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소속 정당이나 후보자 명부상의 차순위 후보자의 귀책 사유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당선됐던 당선인 당선인의 선거 범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당선인 본인만 책임져야 되는 것이지 왜 뒤에 있는 후순위 사람이 또는 왜 소속 정당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라는 점에서 자기 책임의 범위를 벗어나는 제재다. 이렇게 헌재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심판 대상 조항, 그러니까 의원직 비례대표 자동 승계 규정, 금지 규정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상의 차순위 후보자의 승계까지 부인함으로써 선거를 통하여 표출된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명을 무시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아까 위에서도 똑같은 논거죠.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고, 또 선거 범죄에 관하여 규책 사유도 없는 정당이나 차순위 후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 자기 책임 원칙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지나친 제재를 규정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서 청구인들의 공무단임권을 침해한 것이다. 해서 위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고 자기 책임의 원리에 반하고, 그 다음에 과잉금지 원칙 위반으로서 공무단임권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위헌 판단을 한 겁니다. 이게 8사람의 헌법재판관이 위헌 판단을 한 거예요. 이게 2009년에 선고를 했죠. 2009년에 6월 달에 선고했고 10월 달에 선고했고 이렇습니다. 2009년이면은 이명박 정권 당시죠. 이명박 정권 때. 자, 그다음에 이 당시에 이강국 재판소장이 유일하게 혼자서 반대 의견을 냈는데, 합헌 의견을 냈는데, 한번 볼까요? 합헌 논거가 어떤지 한번 볼까요? 비례대표제 선거에 있어서 정당의 주도적이고 직접적인 역할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특히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전국을 단위로 하여 선거하므로, 또 시도 또는 지역구 기초단체 단위로 선거하는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에 비하여 선거운동에 있어서 정당의 주도적 역할이나 책임이 더욱 중요시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비례직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운동에 있어서도 정당의 주도적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하다. 그래서 심판대상 조항으로서의 당선 무효형 비례대표 선거 금지 규정은 선거 범죄로 인하여 왜곡된 선거인들의 선거 의사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정당의 주도적이고 총체적인 역할과 기능, 정당과 후보자와의 불가분적 관계 등을 종합해서 볼 때 심판 대상 조항은 당선된 후보자의 선거 범죄를 정당의 책임으로 귀속시킴으로써 선거 부정 방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재량 범위 내에서 결단을 한 것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 자기 책임의 원리에 위배되거나 청구인들의 공무단임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참 합헌이라는 근거거든요. 비례대표직 의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험결 없는 후보자로 해서 비례대표 후보자로 해서 당선이 된 이후에 험결이 생겼을 때, 비례직 날아갔을 때, 그랬을 때도 이강국 재판소장의 입장은 후순위에게 넘겨주는 것 자체도, 자동 승계하는 것 그 자체도 이것도 당의 책임이다. 그 다음에 또 정당의 책임으로 귀속시켜야지만 선거 부정 방지를 도모할 수 있다. 이거는 입법자의 입법 재량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 하는 것이 이강국 재판소장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독 혼자서 이 주장을 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규정하고 당시의 규정하고는, 헌재에서 이렇게 8대1로 위헌 결정 났던 당시 규정하고 이번에 한동훈 주호영 법안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규정 자체의 취지가 다르다. 이렇게 본다면은 합헌성 여지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한번 봐요. 헌법재판소, 다시 이제 조문을 대비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문 대비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조금 옮겨가지고 이렇게 보는 게 낫겠죠? 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당시의 조문은 이랬습니다. 2005년 공직선거법입니다. 200조 2항 단서 규정입니다. 자,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권한이 생긴 때에는 이러이러한 식으로 해서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해야 된다 해놓고, 당시에 단서 규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서 규정을 3개를 규정해두고 있었어요. 하나는 264조의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규정에 의해서 당선 무효됐다든가 하나,
그 다음에 정당 해산된 때, 그 다음에 임기 만료 전 180일 이내에 권한이 생긴 때, 이때는 의석 승계할 자를 결정하지 않는다 해서 그 자리는 공석으로 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례직 의원 한 석이 전체 비례직 의원 중에서는 한 석이 날아가는 거죠. 소멸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규정으로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공직선거법 26조, 264조 당선 무효형, 이거는 그냥 공직선거법상의 범죄, 그 다음에 정치자금법상의 범죄로 인해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받은 때에는 당선 무효다. 이렇게 하는 규정. 당선 무효되는 경우도 의원직 그 자동 승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단수 규정이 있었는데, 이게 당시에 이제 8대1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한 이 부분입니다. 빨간색 부분. 자, 그런데 지금 현행 공직선거법을 한번 봐요. 아까도 이제 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볼게요.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지방단체장 선거, 이거는 고런 또는 거리가 생긴 때는 보궐선거 실시한다. 1항은 지역구에 대한 보궐선거에 관한 규정입니다. 2항은 비례직에 대한 보궐선거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기존에 있던 종래의 단수 규정 요걸 3항으로 만들었어요. 3항으로 만들면서 조금 전에 있던 그 위헌 결정 받은 그 부분을 뺐어요. 그 부분을 삭제했어요. 봐요. 3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석을 승계할, 그러니까 제2항에도 불구하고는 비례직 의원이잖아요. 그죠? 비례직 선거와 관련했을 때 의석을 승계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해산되거나 임기 만료일 전 120일 이내에 권한이 생긴 때는 승계할 사람을 결정하지 않는다. 비례대표 승계 금지 규정을 이제 3항에서 규정을 딱 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 조문은 똑같아요. 그 의원직 상실 규정, 요거는 264조, 요거는 지금 현행 규정도 똑같습니다.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 하면은 의원직 당선 무효된다 라고 하는 이 규정은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요 규정을 어떻게 바꾸느냐, 3항을 어떻게 바꾸느냐. 1항, 2항은 똑같아요. 1항은 보궐선거, 지역구에 대한 보궐선거, 2항은 비례직에 대한 보궐선거, 이렇죠. 3항은 이제 비례직의 경우에 그 비례대표 상실 금지에 관한 규정이죠.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제2항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비례직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례대표 승계 금지 규정이 3항입니다. 자, 어떤 경우 의석을 승계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해산된 때, 임기 만료일 전 120일 이내에 권한이 생긴 때, 그때는 너무 임박해가지고 4개월 안에 임박해서 권한 생겼으니까 요거는 지금 그렇게 다시 비례직 승계해봤자 그 사람은 그냥 비례직 그 이력서에 비례직 국회의원 했다는 이력밖에 기재해주는 것 이상의 특별한 의미는 없다. 왜냐하면 총선 앞두고 또 의회가 개원한다든지 이런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총선에 매진하기 때문에 실제에 있어서는 별 의미가 없다 해서 이제 선거일 전 120일 이내에 권한 생기면 이런 사람들은 그 비례대표 승계 안 된다. 이렇게 1호 2호는 그대로 있던 것을, 기존에 있던 것을 1호 2호 호로만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호를 신설한 거죠. 한번 봐요. 아까 여러분들 얘기했습니다만은 앞부분에 피선거권이 상실되는 형이나 264조에 따라 당선 무효가 되는 형의 선고를 받고 이거는 이제 1심, 2심에서 당선 무효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 1심으로 다시 불복 안 하면은, 항소 안 하면은 1심 확정이죠. 2심 받고 나서 상고 안 하면은 확정이죠. 그러면 이제 확정인데 실제 다 이제 항소, 상고 다 지금 해서 대법원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제 하급심에서 당선 무효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대법원에 의해서 확정 판결이 있기 전에 이미 당선 무효 확정 판결을 받을 정도의 실형을 하급심에서 받은 사람임을 이미 확실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비례직 의원의 후보자로 등록하여 당선된 비례직 의원이 이미 확실하게 당선 무효가 되는 것으로 그 선고를 받고 하급심에서 다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되지 않았다 뿐이지 당선 무효형 선고를 1, 2심에서 받은 사람이 후보자 등록해서 비례직 후보자로 등록해서 당선이 되면은 그 형이 대법원에 의해서 확정된 때에는 확정되어서 거론이 생긴 때 이런 때는 그러니까 알고 들어갔을 때 분명히 이 사람은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 판결을 대부분 최종 그 심에서 그 확정 판결을 받을 거야라고 하는 것이 확실할 때 이럴 때는 정당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정당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름대로 이것은 사실 그 기존에 그 위헌 결정 받았던 것하고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완전히 악의적이죠. 사실 분명히 실형을 받고 당선 무효형을 선고를 받을 사람임을 알면서도 거의 확실한 경우, 왜냐하면 1심, 2심은 사실심인데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당선 무효형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대법원에 가서는 더더욱이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1심, 2심에서 당선 무효형 판결을 받은 이것 자체가 법리 적용을 잘못했다, 아니면 무슨 뭐 증거 채택을 잘못했다,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이 결정적으로 있지 않는 한은, 그거는 상고 기각됩니다. 거의 1심, 2심 판결이 대법원에 가서 번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말이죠. 그런 것을 알면서도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에 그런데 후보자로 등록해서 당선된 이런 경우로서 그 형이 확정되어 거론이 생긴 때 이럴 때는 정당도 책임이 있어요. 당사자 본인 책임도 있지만은 그뿐만 아니라 이미 이 사람은 당선돼도 의원직 날라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비례대표로 등록해서 당선됐다면은 그거는 정당도 분명히 책임져. 이 규정이죠. 그래서 기존 규정에 비한다면은 그러니까 2009년 헌재의 위헌 결정 받았던 요 입장에서 본다면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이런 선례가 헌재에서 내려지긴 했지만 기존 사례하고 이번 사례 한동훈 주호영 법안에 따른 규정의 사례하고 비교한다면은 이것은 기존 사례하고는 케이스 자체가 다르다. 이번 케이스는 확실하게 떨어질 사람, 확실하게 의원직 상실될 사람을 비례직으로 등록해서 당선되게 만드는 이거는 정당도 책임이 있다. 그래서 후순위자의 참정권, 공무단임권, 후순위자의 공무단임권입니다. 후순위자의 공무단임권이라든지 그것도 아까 뭐였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였습니까?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 이것하고는 이것을 적용하면서 후순위자에게 비례대표 자동 선거되도록 하는 것 그 설득력이 상대적으로 그 정당성이 상대적으로 훨씬 약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의 조국방지법은 위헌이다. 위헌이 아니다. 합헌이다. 그렇게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합헌으로 그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 케이스하고 똑같은 규정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 어쨌든 다시 한번 볼게요. 기존에 보궐선거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권이 없는 자, 만 18세 미만인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그 다음에 자격정지 선고를 받아서 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 공법상의 피선거권이 정지된 자, 그 다음에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의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이런 경우는 이제 피선거권 상실, 공민권이 이제 박탈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공민권 박탈 규정 같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럴 때는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하고 관계없이 아까 의원직으로서 100만 원 이상 또 실형, 공직선거법으로 실형 또는 정치자금법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의원직 상실하는데 요 규정 자체는 지난 규정하고 위헌 결정 받았던 그 규정하고 지금 이번에 규정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달리 적용될 케이스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존 규정을 엄격하게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존의 헌재가 기존 규정을 당시 2009년 그 공직선거법 규정을 가지고서 그렇게 헌재에서 결론 내린다면 그 논리를 그대로 적용시키면서 결론 내린다 그러면은 위헌이라고 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겠지만 이번 케이스는 지난번 케이스하고 다르다. 이미 당선 무효가 될 것을 알고서 비례직으로 당선시킨 경우는 정당도 책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럴 경우에는 그 당선 무효가 됐을 때는 후순위자에게 그 자동 승계하는 그 규정 자체도 정당성을 상실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된다는 거죠. 지난번 헌재 결정의 입장을 대입한다 하더라도 그 지난번 헌재의 그 위헌 결정 논거가 그대로 대입될 가능성은 낮고 또 그대로 대입돼서도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요. 자 보십시오. 그 오마이뉴스에서 오마이팩트 해가지고 이 부분 기사를 내놨어요. 국힘에서 조국방지법 위헌 소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조국 주장은 사실이다 해서 2009년 위헌 결정한 당선 무효 시 비례대표 선거 금지 조항과 위헌성이 겹친다 해가지고 국힘당이 조국방지법 만드는 거 그거는 위헌입니다. 이렇게 지금 오마이뉴스에서 이것을 아예 결론적으로 이렇게 결론적으로 위헌이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기사를 썼어요. 여기에 이제 위헌 소지 있다. 검증 대상이 이제 방금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 알겠죠? 조국 황운하 방지법이죠. 조금 전에 이제 그 내용이 예를 들면 현재 1, 2심에서 각각 실형 선고를 받고 비례대표 출마 예정인 조국 대표 황운하 의원을 겨냥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그 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국은 비례대표는 의원 개인 것이 아니라 정당 것이다. 국힘에서 발의하겠다는 그 법안은 위헌이어서 통과 가능성이 제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좀 전에 살펴봤듯이 지난 규정하고 지금 규정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재가 2009년 당선 무효형 비례대표 선거 금지 규정 위헌 결정한 것은 아까 여러분들 다 살펴봤던 그 논구로 해서 지난번에는 합헌으로 했지만은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범법자 승계는 헌법 정신 아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더 포괄적이고 위헌성이 크다 해서 조국당에서는 위헌이라고 했고 지금 국힘에서는 한동훈, 주호영은 위헌 아니다.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 규정이 옛날 규정하고 그대로 똑같은 규정이 아니거든요. 옛날 규정, 여러분들 이제 지금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옛날 규정은 험결 없는 비례직 의원을 비례직으로 해가지고 험결 없이 그 사람을 비례직 의원으로 당선시켰어. 그런데 당선된 사람이 불법 정치자금 받아가지고 1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고 해가지고는 그렇게 당선 무효형 선고받고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으로 자동 승계가 됐어요. 그런데도 이광국 헌재 소장 같은 경우는 그거는 합헌이다. 의원직 승계하는 거, 자동 승계하는 그거는 승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진 반면에 8사람은 자동 승계 그거는 그 사람 본인의 문제지 정당 문제, 그 다음 사람의 문제는 후순위 있는 사람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합헌 선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 그 개정안은 이번 한동훈 주호영 법안은 그것하고 완전히 케이스 자체가 사례 자체가 달라.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떨어질 그 당선 무효형 확정 판결을 받을 사람을 비례직 배지를 달게 만드는 거죠. 비례직 배지를 처음부터 당선 무효형 선고를 받을 사람을 비례직으로 공천을 해서 당선시키는 것.
그랬을 때는 이거는 본인만의 책임 문제가 아니다. 본인만의 책임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거는 정당 책임도 분명히 있다. 그런 알면서도 그 사람을 그 비례직으로 공천한 비례순번에다가 집어넣은 그 정당도 책임이 있고, 그런 경우는 정당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후순위자도 그런 경우를 저 사람 지금 실형받고 분명히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1, 2심, 사실심에서 유죄 확정 판결로 유죄 판결로 선고가 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대법원에서도 유죄 판결이 날 거야. 유죄 확정 판결이 날 거야. 후순위자도 그 사람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후순위자도 자기 후순위로서의 공무단임권, 비례대표 선거받을 그 기본권이라고 하는 공무단임권, 거기에 대해서 기대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낮다는 거죠. 그래서 보호할 가치 있는 기본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오마이뉴스에서 이런 규정은 국민의힘 조국방지법 위헌 소지 주장은 사실이다 해가지고 이거는 위헌이라고 지금 이런 논거를 언급을 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건 위헌 아닙니다. 위헌 아닙니다. 이미 알고 했기 때문에 정당 책임이 있다. 정당 책임이 있다면 후순위자도 역시 승계받을 공무단임권은 보호할 가치 있는 기본권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그것이 올바른 헌법 해석입니다. 네? 올바른 헌법 해석이에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아마 이번에 제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실 조금 이게 뭐 한 60% 위헌 가능성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정도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입법 취지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번 규정은 합헌으로 결정날 가능성이 오히려 훨씬 더 높겠다. 제가 중간에 여러분들 설명하면서 입장이 좀 바뀌었다는 점에서는 여러분들 양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보면 볼수록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